아우, 문학 문제풀이나 해야겠다. 예비시행 현대문학이네. 1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형식적인 요소, 아마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있을 거고, 내용이 있다고 해도 아마 좀 대략적인 주제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1번. 가와나는 모두 공통점이네.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게 둘 다 읽기 어려워. 그래서 1번이 답이라면 나중에 확인할 정도? 2번도 마찬가지네. 반어적 표현은 어떤 작품에 있으면 거의 특징급이기 때문에 둘 다 있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 다 나중에 봐야겠다. 3번. 가와 나는 모두 화자와 소재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 그럴 수 있어. vs 구도가 나타나냐 하는 거니까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네. 4번. 가는 독백적 어조를,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우와! 형식적인 요소만 확인하면 돼서 가는 일반적인가, 그리고 나는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그 어조의 특징이 있는가만 잡아내면 되니까 4번은 바로 보면 되겠네. 5번. 가에서는 화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좀 내용의 흐름을 체크해야 돼. 나에서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이거 같아. 가에서도 화자의 인식 변화만 나타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는 뭐 그런 식의 작품이어야 한다는 거지.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 나 같으면 4번부터 확인할 것 같은데 봤더니 일반적인 시구만, 일반적인 시는 다 독백이야. 독백적 어조를 그대로 사용했네. 그러다가 끝났다. 왜? 문법에 상대 높임이라는 게 있잖아. 상대 높임은 전제는 뭐냐면 대화거든. 듣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높임법의 조절이 일어나는 거고, 요를 붙였다는 건 분명히 상대방에게 말하는 그런 대화적인 어조를 사용한 게 무조건 맞잖아. 답은 4번. 아직 시를 안 읽었지만 1번의 답은 4번이 확실해. 이러고 넘어갈 수 있겠네. 2번. 공간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하라고 했어. 결국 각 공간들은 다 시어나 식구일 테니까 시어 식구의 의미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겠네. 시어 식구의 의미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 파악을 할 땐 분명히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상황, 수식어, 서술어. 적절한 거 하나만 찾으라고 해서 오히려 어렵겠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면 혼자 헛소리하는 거 찾으면 될 텐데. 1번. 이런 거 읽기 전에 일단 작품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 말하는지 대략적인 주제 파악은 하고 와야 쉽겠어. 그래야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너무 부분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다. 일단 쭉 봤더니 차디찬 밤이 생각 없이 나는 그랬다. 슬퍼한다. 화자 중심인 시인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자. 거미새끼 쭉 보니까 방바닥에 나리보다 생각 없이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뭐야? 그러다가 거미가 다시 왔네? 가슴이 짜릿해?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 가슴이 짜릿해? 그러다 버리며 서러워한다. 뭐지?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그러다가 또 아물거린다. 난 가슴이 메인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자꾸 거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더 슬퍼하네. 안타까워하고. 그러다가 하고 슬퍼한다. 뭐야? 상황은 뭐야? 거미를 쓸어버리다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네. 그지? 그러다가 태도. 점점이 중요해. 점점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슬퍼한다. 왜 그러지? 거미라는 건 시에서 주된 소재로 나와 있는데 분명히 거미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보니까 거미 가족의 흩어짐? 이런 건가? 화자 중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대상 중심인 그런 신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걸 통해 가족의 흩어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거 말하는 신가? 뭐 대충 그런 거 같은데. 첫 번째 방바닥. 나가 거미 새끼를 감지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깨닫는 공간이다. 화자 중심인 줄 알았더니 대상 중심이었잖아.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갑자기 깨닫는다고? 어때? 방바닥 앞뒤 내용 볼까?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떤 인식이 있는지 몰라. 그리고 자신의 외로운 처지에 대한 인식을 한다? 말이 안 될 것 같아. 왜?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쓸어버렸을 뿐이며 이 시적 화자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거미들에 대한, 거미의 어떤 모습에 대한, 거미의 처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나올 뿐이기 때문에 애매한 줄 알았더니 자신의 외로운 처지가 아니라 거미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됐네. 이 시는. 1번 지울게. 2번 쓸려나간 곳은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나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쓸려나간 곳? 그런가? 큰 거미가 왔다. 진짜 그렇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자기가 왜 서러워할까? 그들의 슬픔에 대한 공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공감을 하면 시적 화자 본인도 아마 마음이 아플 거야. 자신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계속
거미 중심으로 거미에 대한 어떤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있으니까 거미들에 대한 서러움, 슬픔 느꼈다. 가능할 것 같은데? 다시 볼까?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나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때 이걸로 인해 느꼈나?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아무 생각 없다가 큰 거미가 오니까 그 둘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슬퍼했나 보다. 충분히 해석할 만한 근거가 있겠네? 답은 2번인 것 같아. 하지만 적절한 거니까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3, 4, 5번 봐야겠지? 3번 새끼 있는 데는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으로서 나의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바로바로 아예 아닌 거 보고 지워주면 돼. 나의 상실감은 끝까지 해소되지 않겠지. 4번 큰 거미 없어진 곳은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나의 행위로 인해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된다. 결국 끝까지 거미들의 흩어지는 처지에 대해 나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연민을 느끼고 그런 시였는데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건 주제에 방해될 거야. 문 밖은 방바닥에 대비됨으로써 나가 거미들의 만남이 실현된다고 확신하는 공간이다. 만남이 실현된다고 확신하면 별로 안 슬퍼하지 않을까? 봤더니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소망이나 어떤 바람 정도가 있는 거지 확신은 당연히 없겠네. 그래서 얘도 지워져.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주제는 바뀌게 될 테니까. 2번은 왜 반대말이었나? 자신의 외로운 처지라고 했는데 외로운 처지는 거미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면 안 된다. 그게 어떤 부분이든 간에. 2번은 뭐 무난하게 괜찮았고 3번 상실감이 해소된다면 주제랑 반대말이다. 4번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된다. 이것도 주제랑 반대말이야. 5번 거미들의 만남이 실현된다고 확신하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은 끝나니까 이것도 주제랑 반대말이네. 애매한 선택지들의 나열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답이 아닌 1, 3, 4, 5는 어떤 식으로든 중심적인 주제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구나. 답은 2번. 뭐 이렇게 푸는 문제? 3번 나의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번엔 나야. 그리고 또 시어 식구의 의미인데 이번엔 좀 편하겠다. 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으니까. 지용. 일단 또 시를 읽어야겠지. 돼지가 살았다. 그러다가 뭐야 거처를 마련했고 뭐야 이거. 되게 대상 중심의 시네. 그 대상은 뭘까? 처음엔 돼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통시라는 거야. 그럼 대상의 특징을 보자고 했잖아. 특징은 무엇인가? 특징은 끝까지 보니까 똥 누고 먹는 일이 한 가지로 행해지는 그곳, 하늘 가까운 섬 사람들, 신이 거주하는 장소, 똥 누기 먹는 일이 하나다. 뭐 이 정도 인식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똥 누는 건 별로 안 좋게 생각할 만한데 여기선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먹는 일과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점,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막 생명력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1번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표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게 근거고 얘네가 해석이잖아. 그러면 그 근거에서 그러한 해석을 할 만한가? 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로 허락해주면 돼. 거처, 사람이 사는 곳, 함께 사는 존재로 생각했다. 지우면 되겠네. 애매함에 대한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돼. 그렇게 볼 수 있네. 큰 틀의 주제에서는 어긋남이 없잖아. 그럼 끝나. 2번 니은의 제 힘으로라는 표현에서 쓸모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 생명력은 계속 말했던 거고 제 힘으로면 가능할 텐데 일단 니은 가볼까? 한때 빛나던 것들이 지금은 안 빛난다는 거구나. 쓸모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괜찮을 것 같다. 3번 두려움 때문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임이 드러난다. 가장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다? 그럼 이걸 비판하는 시여야 되는데 그런 시가 아닌데 주제랑 맞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근거라도 있나? 두려움 때문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움 때문. 뭘 두려워하고 있지? 산 것들의 온기, 생명력이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가장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다. 허위라는 건 그런 인식이 퍼져 있고 그런 인식은 적절하지 않아. 허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어떤 주제로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데 일단 시의 내용과 맞지도 않고 해석의 근거도 없고 답은 3번이 되겠네. 4번 한 가지로 행해지는 이란 표현에서 배설하고 먹는 행위는 생명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긴 한데 볼까? 똥 누고 먹는 일이 한 가지로 행해지는 그곳. 똥 누고 먹는 일. 이게 왜 생명의 순환이지? 무언가 생명에 해당하는 걸 먹어. 그리고 그걸 똥 누어. 또 먹어. 뭐 이런 거라서 순환? 배설하고 먹는 일이라는 건 순환이라는 어떤 근거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 얘도 4번도 근거가 부족하잖아. 전체적인 어떤 생명, 그리고 생명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라는 측면에선 크게 주제에서 어긋나는 게 없어. 3번은 그런 비판하는 시가 아니야 라는 측면에서 아예 어긋나는 게 있었는데 4번은 그런 게 없는데?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 가지로 행해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근거는 충분하다. 5번 하늘 가까운 섬 사람들이란 표현에서
통시에 대한 섬사람들의 인식이 신의 섭리에 부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늘 가까운 신이 거주하는 장소? 하늘 가까운? 신이 곧 하늘이구나. 가깝다는 건 결국 함께하고 있다는 거니까 신의 섭리에 부합하고 있다? 괜찮네. 또 큰 틀에서 어긋난 건 없으니까. 1, 2, 4, 5와 달리 3번은 어때? 주제랑 아예 상관이 없지. 주제는 아마도 생명력, 그리고 생명의 순환, 그리고 신의 뜻을 담은 통시라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는 그 생명력을 잘 보여주는 돼지라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의 시인 것 같은데 오히려 3번 문제를 풀면서 나의 주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이었을 것 같다. 요 정도? 4번 보기가 나온다. 굉장히 하찮고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습관. 보기에다가 기준이라고 써.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어. 또 하나 아는 이렇게 X치는 습관 정도. 볼까? 뭐지 이거? 서정시의 하위 양식인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출연했다. 공통점인가 보네. 전자가 뭔데? 이야기시. 화자와 세계의 관계 차원에서, 후자는 산문시 시적 진술의 방법 차원에서 서정시의 외연을 확장한다. 와, 말 진짜 어렵게 하네. 그냥 서정시가 좀 더 넓어졌다 이런 의미인가? 사건이나 사연 등의 이야기를 시적 구조의 기반으로 삼는 이야기시는 아까의 전자지. 얘는 화자와 세계의 관계 차원에서 무언가 확장을 했다고 했어. 세계와의 합의를 지향하는 서정시 일반의 특성에서 다소 벗어난다. 즉 이야기시는 세계와 합의를 하지 않나봐. 합의는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건데 뭐 일단 그렇다고 하네. 그리고 또 행을 구별하지 않고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는 산문시. 이 산문시는 아까 시적 진술의 방법 차원에서 라고 했는데 행 구분을 안 하는구나.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언어 구사함으로써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한다. 압축적이지 않은 말로 막 풀어서 막 설명하나 봐. 하지만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여전히 함축성과 음악성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서사나 산문과 구별된다. 이는 공통점이고 서정시의 특성이다 라고 말하네. 요걸 바탕으로 먼저 1, 2, 3, 4, 5를 보는 거야. 이제 확인할 것들을 확인하러 각 작품으로 떠나야 하는데 뭐부터 확인할래? 정하면 돼. 이제 나 같으면 1번 확인할 거고, 또 2번의 제목 정도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것 같아.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쭉 갈 건데, 일단 이야기시와 산문시라고 볼 수 있는지를 볼 건데 일단 나가 산문시인지 확인하는 게 일단 먼저겠지. 왜? 행구분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5번은 지워도 될 것 같아. 보기의 내용과 너무 맞고 가와 나에 가서 확인할 게 없어. 뭐만 확인하면 된다? 이야기시와 산문시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다는 거지. 가볼까? 청각적 구조를 반복하 가에 없어. 답은 1번. 이게 최선인 문제풀이였네. 중심 소재가 검인데 이 거미가 청각적으로 묘사되는 구절이 2개 나왔어야 돼. 근데 안 나온다 이거지. 답은 1번. 끝인데 밑에 내용은 그런갑다 하면서 쭉 읽는 내용 정도가 될 거야. 원래 같으면 보기에 어긋나는 게 하나가 나와서 바로바로 문제가 풀릴 텐데 보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을 주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분석하게 시키더니 결국 그게 문제풀이에 도움은 딱히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 정도? 그 다음 현대소설 구독, 좋아요. 정확히 말하면 근대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인 것 같은데 무정? 무정 뭔가 유명하고 읽어본 것 같은데 뭐였지 모르겠다. 어차피 다시 읽어야 될 거야. 뭐부터 읽을 건데 나는 보기부터. 보기가 기준이긴 한데 지금은 문제 풀 게 아니니까 일단 작품을 읽어나갈 힌트를 받기 위해서 보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 읽어볼까? 연애라는 말은 갑자기 연애?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교제 플러스 알파?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근대적 관념?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자아를 자각한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쓸라나 이 사람은? 난 쓰지.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의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사회는 배우자의 선택, 가족 제도 변화. 쓰기만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면 멈춰서 생각하면 돼. 뭐지? 이전에는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과 그냥 결혼해서 그렇구나. 이건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상대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근대적이라는 거구나. 요 정도?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이해되지 이제?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계몽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근대적인 느낌인가? 이 정도면 괜찮아. 계몽성에 대해 알았던 사람은 뭐 깨닫게 하는 거 이 정도로 알고 문제 풀 수 있겠지.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라는 애가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형식은 개인이니까 개인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건 근대적 관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자아를 자각하는 걸걸?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좀 확실한 거 말해줄까? 민족 계몽의 선각자라고 자부했다가 내면의 결핍을 발견했다? 뭐일 거냐면 이 결핍의 내용은 선각자로서의 부족함일걸? 왜? 자아를 자각하는 거니까 결핍이라고 했잖아. 나는 민족 계몽의 선각자야! 근데 결핍이 있네? 갑자기 연애로서의 결핍이 아닐 거야. 왜? 자아를 자각하는 거래. 근대적 관념으로서 되게 중요한 계기라고 했잖아. 그냥 난 사랑이 부족해. 여기 앞에 나왔던 거에 대한 결핍일 확률이 높아. 형식은 연애를 통해 어떤 사회적인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소설 속에서 겪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작품을 읽는 거야.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온다. 그냥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읽어라.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 형식, 이 녀석 연애를 통해 개인적인 자각을 할 녀석이구만.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영과 약혼한다. 뭐야? 그런데 선영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왜 충격을 받지? 죽은 줄 알았는데. 연애로 인해 얘는 뭐 한다고 했냐면 사랑의 갈등을 겪는다고 했어. 그 사랑의 갈등은 아마도 영채를 사랑하다가 선형으로 갔는데 선영과 그냥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다시 영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니까 아마도 갈등을 겪는다는 게 아닐까? 미국 가기를 중지하려네. 왜? 영채 때문에. 우선도 놀라며. 아까 같이 기차에 탔다는 사람이잖아. 중지할 거요. 그것이 옳은 일이요. 그러다가 갈등을 하는구만. 우선은 말리네. 그렇구만. 선영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왜 그럴까? 영채가 살아있는데 선영과 결혼하는 거, 약혼하는 거 자체가 좀 오바라고 느끼나 봐. 영채는 자제와 혼인을 한다던가 팩폭을 날리네? 그런 말은 없어. 그러다가 그러면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독신주의로 살지 뭐 막 이래. 그러다가 자네는 어린아이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 뭐 그러다가 그럼 저 사람을 버리고 미국에 가라는 거야? 갈등하고 있지. 버리는 것이 아니지. 그러다가 사랑 때문에 갈등하는 내용 읽느라 힘들었어. 어차피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잖아.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무슨 의문인데? 아이 뭐야, 사랑에 대한 갈등이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러다가 그냥 사랑에 대한 갈등 계속하는데 사랑에 대한 갈등. 왜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는 줄 알아? 사랑에 대한 갈등을 했으면 개인의 자각을 해야 되는데 개인에 대한 자각을 아직 안 하고 있어. 중략 이후에 하려나?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 믿는다. 좀 거창해졌는데? 그러므로 자기가 선영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 대하여서는 미안 띄어쓰기 좀 극혐이네.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됐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좋게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뭐야? 자기의 선영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좀 더 큰 차원의 사랑을 생각하나? 뭐야? 인생 경정을 다 들여서 하여오던 사업이 일조의 헛된 것인 줄 알았다. 왜? 계몽의 선각자인 줄 알았잖아. 근데 결핍인 거야. 왜? 사랑을 통해 깨달은 거지. 사랑할 때가 아니다. 자기는 어린아이다. 어른 없는 사회에 있어서 어른이 체했다. 그 어른은 민족 계몽의 선각자일걸. 그러다가 이제 알았다. 나는 허접이었던 거야. 결핍을 확인하고 끝나네 진짜. 보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보기처럼 읽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작품 읽고 보기를 다시 보는 사람은 결과적인 끼워 맞추기밖에 못하겠지. 문제 풀어볼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을 물었을 땐 막연해도 좋으니 나의 답을 먼저 만들고 오는 게 좋아. 원래는 1인칭 풀이처럼 그냥 쭉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해설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A, 사랑에 대한 갈등이었는데 갑자기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바뀌는 거. A는 누굴 사랑할까? 얘를 사랑하나 하고 있다면 B는 그동안 나의 사랑은 허접이었구나. 난 왜 이렇게 살지?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서의 결핍을 발견한 건 B 이후였고 B까지는 그냥 내 사랑은 허접한 거여서 너무 근거가 없었잖아. 요 정도였는데 1번 이런 느낌 아니었잖아. 2번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누굴 사랑할까? 누굴 사랑하는가?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 근거가 빈약했다. 누구를 사랑하는가? 빼박이네. 답은 2번. 나머지는 뭐 해설지를 참조하되 이런 적절한 걸 묻는 문제에서는 2번이 아닌 1, 3, 4, 5가 왜 답이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이 답인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막연한 나의 답을 만들었다면 걔가 뭐가 될 것인가?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될 거야. 근데 선택지부터 보는 사람들은 기준 없는 판단을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 1번이 맞나? 2번이 맞나? 5번 하다 보면 2번을 놓치게 되고 다른 게 맞나? 하는 가운데 그냥 그 선택지의 내용에 끌려가게 되지. 그럼 또 틀리는 거야. 6번 기역부터 미음 각 구절에 대한 내용이네. 보면 어떤 문맥적인 의미 파악이 중요할 거잖아.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1번 기역부터 미음까지 보기 전에 좀 의심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어. 왜? 확인하기 귀찮으니까. 영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뭐 그런 내용 있었는데 영체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영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다. 이거 우선이라는 사람의 인식이면 가능할 것 같아. 디귿 영체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영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 이건 형식의 의견일 수 있겠지. 4번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영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안 이상해?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해. 그럼 이건 누굴 선택하는 거야? 선영을 선택한 거잖아. 선영과 혼인하는 일 이건 뭐야? 선영을 선택하는 건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어? 이루어질 수 있지. 영체를 선택하는 것과 선형을 선택하는 건 동시에 못하지. 근데 선형을 선택하는 건 할 수 있잖아. 근데 안 하려고 하잖아. 근데 리을에서는 그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리을 가보자.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미국이나 가게. 영체를 버리고 선형을 고르라고? 오반데? 즉 리을은 영체를 버리고 선형을 택할 수 없어. 이건 뭐래?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형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어. 즉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은 할 수 있어. 선형과 혼인하는 일 할 수 있어. 근데 영체를 버리고 가기 싫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게 아니라 싫어. 그건 오바잖아. 누구도 선택할 수 없어. 이 정도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어. 얘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 다만 영체를 선택하는 것과 선형을 선택하는 것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겠지. 돼? 미음, 영체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 이건 우선의 인식이면 가능. 새로운 관계. 다 가능하잖아. 아까 확인해야 됐던 거 뭐야? 니은이 우선이면 가능하다. 정신 나갔네 그려. 가능하잖아. 답은 4번. 그럴듯해 보여. 하지만 근거가 없어. 그냥 리을에 나타나 있는 건 뭐냐면 싫어. 선형을 택하는 거 오바야. 지금 고민 중이잖아. 뭐 하는 거야? 근데 리을의 내용은 뭐야? 영체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형과 혼인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 난 할 수 없어. 그런 거 아닌데? 답은 4번.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 하지만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선택하기 싫다는 거잖아. 없다는 건 동시에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되나? 의심 먼저 하면 4번이 더 답으로 더 보일걸? 어린아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또 먼저 답을 만들고 와야 한다. 어린아이다. 지금의 상태. 어떤 깨닫지 못한 결핍의 상태. 어른 없는 사회에 어른인 채 했다? 얘는 민족 계몽의 선각자. 이 정도? 가본다 하면 어른인 채 했어. 어른이 된 적은 없고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았어. 괜찮은 줄 알았더니 허접이었어. 답은 5번밖에 없을걸? 나머지는 어때? 왜 아닌지를 골라내는 것도 좋은데 5번이 답인 게 일단은 중요해. 4번 같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지금까지 외부 세계의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 어른인 채 하고 있었어야 돼. 어른의 내용을 구체화해본다면 지금까지 자신인 줄 알던 것. 외부 세계 충격에 난 유연하게 대응해 왔는데 알고 보니 위축되더라. 이런 게 아니잖아. 고수인 줄 알았더니 허접이더라. 근데 외부 세계의 충격이 있었는가? 그런 건 없었다.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줄 알았더니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허접이더라. 이게 5번의 내용이었지. 답은 5번. 관념적이라는 건 추상적이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고 역시나 어휘력이 중요하네 하는 것도 한 번 더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면 좋겠네. 4번과 5번이 헷갈릴 수 있어. 근데 4번이 아니라는 건 외부 세계에 충격이 있던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내용. 그리고 외부 세계의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건 아니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면 괜찮지 않았을까. 8번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네. 보기를 한 번 더 읽고 보기가 기준이니까 보기에 어긋나는 걸 먼저 찾으려는 노력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선택지를 이제 본문과 또 대조해 봐야 되면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1번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구별한 형식의 모습은? 개인은 그렇겠네. 2번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 그러네. 보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 없잖아.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에 이런 그러네. 그지? 4번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선각자인 줄 알았더니 결핍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자아를 자각하게 되는 건데 선각자였다가 결핍을 겪으면서 허접이 되는 게 아니고 선각자를 오해하고 있었는데
결핍을 통해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과정인 거잖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보기에 그런 내용 없었다. 연애가 어려우니까 개인은 안 좋아져. 이게 아니라 근대적이지 않던 것에서 연애라는 계기를 통해 개인이 그리고 사회가 근대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즉 좋은 거 얘기하는 건데 답은 4번. 본문을 보지 않는다. 5번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한다.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4번과 5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혼자 갑자기 부정적으로 꼬꾸라지는 연애가 힘들어서 인생이 망했어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4번 선택지. 과연 본문을 확인해야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보기의 방향에 어긋나는 하나. 이게 바로 답이었다.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 아우 오랫동안 풀어봤고 요 다음에 있는 해설지는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정성을 봐서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다가 뭐 이상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는 정도 하라는 점 말하면서 끝낼게. 오늘은 반말 컨셉이기 때문에 끝까지 반말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영상에서 존댓말 할게요. 안녕.